네, 안녕하세요. 유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법의 필요성, 공부법이 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부법이 뭘까요? 뭐 말 그대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공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법은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고 복습을 어떻게 하고 문제풀이 어떻게 하고 이런 일련의 공부하는 방법들을 공부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공부법이 있으면 대체 뭐가 좋은지를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법이 중요하다. 뭐 이런 공부법이 있다. 저런 공부법이 있다. 근데 대체 왜 우리는 공부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까요? 일단 나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좋은 점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 헤매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공부를 하니까 막막해서 시작을 못 하겠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싶다가도 일단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일단 공부를 시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게 너무 싫었어요. 공부를 최대한 조금 하고 근데 효율은 많이 가져가는 게 제 공부법의 모토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공부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3 시절에 만든 공부법입니다. 우선 가장 커다란 가지의 공부법을 얘기를 하자면 1번 수업을 듣는다, 2번 복습한다, 3번 문제를 푼다, 4번 오답 노트를 한다. 이것 에이 저게 무슨 공부법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뭐 좋은 건 아닙니다. 한 30점, 40점 정도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정해진 순서가 있죠.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정해놨잖아요. 수업을 들으면 복습하고 문제를 배우고 오답 노트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2번 복습을 빼먹고 수업을 듣자마자 바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왜 비효율적인지는 3번 문제제를 푼다에 대해서 말할 때 알려드릴게요. 방금 제가 이게 30점에서 40점 정도짜리 공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0점짜리가 되려면은 뭐 제 공부에 100점짜리는 건 아니지만 1, 2, 3, 4번 각각에 대한 세부 계획이 다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수업을 듣는 것도 계획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경로가 일단 첫 번째 학교 수업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인강을 듣는 학생도 있을 거고, 세 번째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외에 다른 수업을 듣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두 번째 인강을 듣는다. 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처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다 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두 번째 인강을 들을 때는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듣는다. 이런 식으로 좀 체계를 잡아두면은 매 과목 들어갈 때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언제 수업을 어디서 처음 듣고 그 다음에는 내가 복습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과목을 공부할 때 좀 헤매지 않고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습 얘기를 해볼게요.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복습의 순서는 일단 첫 번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두 번째 내가 이해 못했던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하고, 세 번째 좀 세부적인 사항, 디테일들을 좀 암기를 하고, 네 번째로는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백지 공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빈 종이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적는 그런 공부법인데, 저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복습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습도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만 계속 하는 학생도 봤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부적인 것만 외우느라 그 시간이 좀 지체되는 학생도 몇 번 봤었는데, 이거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에 맞게 복습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한다면은 좀 더 체계적인 복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인데, 저는 문제풀이는 복습이 다 끝나고 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거를 좀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좀 공부할 때 편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복습을 어떻게 할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제를 안 틀릴 때까지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다 안 틀리면은 아 이제 내가 다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문제풀이를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문제를 푸는 거의 목적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가 뭐가 있는지, 내가 뭘 몰라서 틀린 건지를 찾는 게 문제풀이의 목적인데, 복습을 안 하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거의 다 몰라요. 왜냐? 수업만 듣고 푸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수업 때 들었던 어렴풋한 내용으로 아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이런 문제를 푸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내가 맞아도 이게 제대로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어쩌다 맞은 건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좀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습을 먼저 확실하게 끝내고 내가 모르는 게 뭐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내가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한지 알고서 정확하게 내가 아 이런 걸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습을 안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문제풀이 오답 복습 문제풀이 오답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럼 공부 시간이 어떻겠어요? 늘어나죠. 저는 공부를 짧게 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복습을 집중적으로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내가 좀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문제를 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문제집을 과목별로 한 개 이상 푼 적이 없어요. 뭐 수학은 예외인데 국어, 영어, 탐구 이런 거는 뭐 수능 준비하는 거 말고 내신 준비할 때는 문제집을 한 개 이상 풀어본 적이 없는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오답 노트는 진짜 최후의 복습이에요. 여기에 없는 거는 내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습을 확실히 했다면은 오답 노트만으로도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이것만 보고 가면 되겠죠? 근데 더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오답 노트를 했다고 하지만 내가 안 본 문제가 있을 거고 거기서 시험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지공법으로 기본을 다지고 그 오답 노트의 내용과 백지공법에서 내가 빼먹었던 내용을 한꺼번에 노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는 그것만 보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결국 공부법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나만의 논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부를 왜 하는 거고, 내가 이 단어에서 뭘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거를 좀 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부족한 걸 채워 나갈지를 정하는 게 공부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백지공부법이나 뭐 오답노트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영상을 찍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법이라는 건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나한테 이런 게 맞을 수도 있고 저런 게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절대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가 해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2, 고3 분들은 내가 어떤 공부법이 나한테 잘 맞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